그럼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뉴젠더시티 2부는 MZ세대의 일하는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코너 일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는 소영님과 함께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브랜드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접하셨더라도 브랜딩이 뭘까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 뉴즈앤더시티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와, 완전 좋죠. 이거 귀 쫑긋하고 들어야겠다. 완전 좋아요. 네. 그렇다면 브랜딩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렇게 딱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소영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특별한 정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물론 경영학에서 말하는 브랜딩도 있고 그다음에 각자 현업에서 느끼시는 브랜딩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기업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에 하나의 인격을 부여를 하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격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연님 하면은 가연님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상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싶으면 계속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노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과 서비스 그리고 제품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앞단에서 이걸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 그 퍼스널리티를 부여해주는 그 작업이 브랜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네. 정말 꽃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 네. 존재를 하는데 그쵸. 거기에 이제 영혼을 어떤 네. 의미를 부여를 해주면서 네. 그 자체가 이제 의미 있는 이름이 그쵸. 생기는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진짜 앞으로 정말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정말 많이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 정말 지금까지는 조금 그냥 제품이 좋으면 되지 이제 이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브랜딩 작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때가 제품은 내놨는데 고객이 막상 찾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케팅, 우리 브랜딩이 비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기업이나 이제 제품을 런칭하기까지 만드는 작업도 일련의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브랜딩이 명확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게 고객에게도 잘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브랜딩 작업을 내부 브랜딩과 외부 브랜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부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직 문화와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앞단에 브랜드가 결국 대표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회사가 한두 명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대표의 생각이나 방향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메시지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그 내부 조직원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구나라고 이제 인지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저는 브랜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까지. 네, 그래서 저는 브랜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외부 브랜딩은? 외부 브랜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 아까 제가 퍼스널리티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브랜딩 업무를 이미 하는 분들 혹은 이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예, 브랜딩 다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거를 하나씩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브랜드 그 자체에 빠져들지 않는 것? 조금 모순된 이야기인데요. 브랜딩을 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이 세계관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저는 이 브랜딩도 결국엔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너무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지다 보면은 고객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제 저희 존버드 팀이 원하는 브랜딩의 방향은 결국 팔 수 있는 브랜딩을 하자입니다. 야, 진짜 너무 와닿는다. 저는 지금 브랜딩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영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모두 각자의 네. 그게 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각인 효과, 역시 브랜딩 자체는 각인 효과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되게 잘 된 브랜딩 케이스? 사실 브랜딩 자체는 아닐 수가 있지만 좀 방망래 할머니를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잘 된 그쵸. 크리에이터로 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할머니 실버 세대들도 너튜버가 될 수 있다. 네. 이거를 정말 시초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실버 세대 크리에이터들이 나와도 아무도 방망래 할머니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쵸. 그런 어떤 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한 각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브랜딩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아마 아까 소영님은 조금 더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아까 제가 내부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고 하지만 이 브랜드를 조직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네? 퍼스널리티가 일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조직 안에서의 브랜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는 A라고 하고 싶은데 부대표는 B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브랜드 방향성이라던가 마케팅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브랜드에 대한 일치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네요. 왜냐면 한 스타트업 대표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직원이 어느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메시지가 흐려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정말 규모가 커질수록 그 한 명 한 명이 예를 들면 대표 이름이 A면은 네. 뭐 그 한 명 한 명이 다 A가 될 수 있게 네. 정말 처음에 정말 일치를 시켜야 된다. 컨센서스를 이뤄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 대표분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노님이 생각하는 브랜딩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걸까요?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저는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 뭔가 저 아까도 저희 이제 회사에서 미팅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어떤 친환경 요즘에 이제 친환경 뭐 이런 거를 네. 워낙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컨셉을 잡자라고 해서 뭔가 이제 포장 용기에 대한 이렇게 리서치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포장 용기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연 분해되는 택배 박스라든지 막 뭐 이렇게 뭐 물 접착제를 인공 접착제를 안 쓰고 뭐 전분으로 만든 테이프라든지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근데 제품이 일회용 수세미인 거예요. 너무나 뭐, 말이 뭔가 모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치한 그 맞아요. 결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된 거는 본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랑 브랜딩이 있었을 때 그거랑 좀 다른 그런 걸 가면은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야 될 가치는 계속 지켜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오는 광고들 중에서 좀 저희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해도 좀 거절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브랜딩을 지켜야 되니까. 그쵸. 네, 아까 나은님이 말한 것처럼 좀 어떤 일관성, 네. 우리 브랜딩이 원하는 추구하는 절대 잃어서 안 되는 가치가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한 일관성을 지키는 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소영님한테 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네. 브랜딩에서 이건 정말 참고하면 좋은 브랜딩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참고 사례가 있을까요? 참고 사례라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이제 뭐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별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스트 두잇이라던가 이제 이런 브랜드들을 보면서 이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연상되는 게 바로 떠오른다. 저 멀리 바라봤다가 저 브랜드의 이름이나 뭐 캠페인을 딱 봤는데 맞아 얘는 이거지 라는 게 연상되신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감탄사. 네. 뭔가 계속 한마디가 죽을 것 가슴을 같은 말들. 울리는. 네.
근데 진짜 그거를 해내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음. 어렵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부 컨센서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판매도 놓쳐서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 소통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제가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내부던 이제 고객과던 그 커뮤니케이션을 놓치는 순간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나도 와, 뭐 무슨 너무 막 뭔가 세미나예요, 세미나. 감동이 너무 진짜 너무 멋있으십니다. 왠지 오늘부로 저랑 나는님이랑 브랜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것 고민해봐야 될 같아요. 것 같아요. 저희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브랜딩을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뭔가 브랜딩 전도사 전보다 소영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브랜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은 너무 아쉽게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땠는지 궁금해요. 특히 먼 길 와주신 소영님 소감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저 라디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는데 직접 이제 부스에도 방문해서 이제 녹음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거 그냥 대본만 읽는 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필요 없는 분이시니까. 네, 지금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늘 많은 감동 받고 갑니다. 와,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수많은 감탄사를 연발하신 나너님 소감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막 머리를 꽝 때리는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우선 아까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내부 브랜딩이랑 외부 브랜딩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꼭 오셔서 네. 세미나 혹은 컨설팅을 한번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연휴 지나고 네. 잠깐만요. 이 시점이 방송된 시점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편집 끝나면 그냥 편집하면 되니까. 꼭 시간 되실 때. 네, 오셔서. 불러주세요. 네. 아니 이 정도면 나너님 지분 가지셔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이런 듣고 계시죠? 마인드면, 네. 다시 한번 듣고 계시죠? 우주록스 대표님. 들으셔야 될 텐데 대표님. 네, 저도 정말 소영님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놓치고 있던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내부 커뮤니케이션, 외부 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결국 고객, 커스터머와의 커뮤니케이션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세계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앵무새 루이스는 정말 제가 제 지인분이 하시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진짜 가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너무 진짜 제가 요 근래 어떻게 보면은 전 사실 카페를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진 않는데 정말 분당에서 성수까지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멋진 공간이어서 그 근처에 지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 앵무새 루이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마프 FM 듣고 찾아왔다 하시는 분들께 뭔가 뭐가 있을까요? 마포 FM 들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와, 이야. 그 핫한 저도 앵무새 해당되나요, 루이스에서. 저도? 네, 해당되죠. 와, 저희 직원분들께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0월 14일 수요일 뉴즈앤더스치 마치도록 할게요.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너였습니다. 존버드 박소영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오늘도 반가웠어요.